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와이즈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창원 LG 대 한국가스공사. 창원 LG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단단한 수비와 효율적인 하프코트 농구를 기반으로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득점은 77.1점, 실점은 71.3점으로 리그 평균 대비 실점 억제 능력이 돋보인다. 공격 효율 지표에서도 110.9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비 효율은 102.0으로 강팀의 전형적 균형을 보여준다. 홈 경기에서는 특히 68점대의 실점으로 상대의 득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상대가 흐름을 타기 어렵게 하는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팀에 복귀한 양홍석과 윤원상의 합류 역시 로테이션 폭을 넓혀 전력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으나 복귀 후 첫 경기라는 점에서 출전 시간과 조합 조정에 따른 미세한 리듬 변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두 선수의 합류로 윙 자원과 백코트 조합이 보다 유연해졌다는 점은 시즌 중반 이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A매치 휴식기를 거친 후 재개된 일정 속에서도 창원 LG는 시너지 구성을 빠르게 완성하고 있으며 리그 상위권 팀들과의 경쟁에서도 흔들림이 적은 경기력이 유지되고 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시즌 4승 12패, 평균 득점 74.3점, 실점 79.7점으로 수비 부담이 큰 편이다. 공격 효율은 104.8로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수비 효율은 112.7로 하위권에 머문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 패턴의 다변화와 함께 리바운드 싸움에서 강점을 보인 구간이 있었다. 이 팀은 빠른 템포보다는 포지션별 균형을 중시하며 경기 진행 속도를 낮추어 실점을 줄이는 접근을 택할 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휴식기 이후에는 체력적 여유를 확보함에 따라 페인트존 수비와 전환 수비의 완성도가 일시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원정에서는 공수 양면에서 모두 효율이 저하되는 패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경기 역시 창원 원정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득점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리그 상위 수비팀을 상대로는 야투 성공률이 떨어지고 세트 오펜스 전개가 느려지는 문제가 드러났으며 창원 LG의 수비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공격 리듬을 초반부터 잡기 어려운 구도가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창원 LG의 전력 우위가 뚜렷하며 경기 흐름은 수비 중심의 낮은 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LG는 홈에서 강한 수비력을 유지하며 상대의 리듬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높이를 활용한 리바운드 경쟁을 시도하겠지만 LG의 조직적인 스위치 디펜스 앞에서는 세컨 찬스 득점을 꾸준히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복귀 자원의 영향으로 로테이션 폭이 넓어진 LG는 경기 후반 체력 분배 측면에서도 앞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 초반 다소 경직된 흐름이 나오더라도 LG의 수비 밸런스와 효율적인 공격 루트가 점차 안정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대결은 양팀 모두 슈팅 감각이 완벽히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득점보다는 낮은 득점에 균형 잡힌 경기 전개가 유력하다. 언더 양상 속 창원 LG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창원 LG 승, 언더. 두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정관장. 부산 KCC는 올 시즌 들어 빠른 템포 속에서 공격적 농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유독 높은 득점 효율을 보이고 있다. 시즌 평균 공격 효율은 107.7로 리그 상위권에 속하고 야투 성공률 역시 50% 안팎을 유지하며 밸런스 있는 공격 전개를 보여준다. 홈에서는 평균 81점을 올리며 공격 흐름이 살아나는 반면 수비에서는 다소 실점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홈 연전 일정 속에서 상대에 따라 페이스를 조절하며 리듬을 맞추는 능력이 뚜렷해졌다. 특히 외곽 슛뿐 아니라 세컨드 찬스 득점 비중이 높아 리바운드 경쟁에서도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숀 롱과 드완 에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인사이드 공략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허운과 허운의 백코트 조합은 볼 운반과 슈팅 역할을 자연스럽게 분담하며 송교창, 최준용이 공격 연결 고리로 가세하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부산 KCC로서는 리그 상위권 팀인 정관장을 상대로 초반부터 빠른 전환을 통해 리듬을 선점하고 상대의 공백을 공략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안양 정관장은 리그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며 견고한 수비 중심의 농구를 구사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선 전력의 일부가 이탈해 수비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시즌 평균 8.6득점과 7.4리바운드,
1.3블록에 해당하는 수치를 잃게 되었고 인사이드의 높이와 림프로텍트 능력 모두 감소했다. 전성현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 그는 경기당 10.7득점, 3점 성공률 38.4%를 기록하던 팀의 핵심 외곽 자원이었기에 정관장의 스페이싱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문유현의 결장 역시 벤치 로테이션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안양 정관장은 전환 수비와 로테이션 스피드로 대응해야 하는데 홈이 아닌 원정 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력 소모와 수비 효율 저하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변준영이 주도하는 공격은 정관장의 안정된 볼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그 역시 대표팀 이후의 피로 누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격에서는 외곽보다 중거리와 컷인 중심의 침투 옵션이 늘어날 공산이 크며 이는 경기 템포를 상대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정관장은 강한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가되 공격 리듬의 기복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맞대결은 부산 KCC의 홈 어드밴티지와 안양 정관장의 전력 공백이 맞물린 형태다. 양팀 모두 리그 평균을 밑도는 공수 효율로 치닫기보다는 안정된 페이스 안에서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경향이 강하다. KCC는 빠른 전환 속에서도 최근 들어 공격의 완성도보다 수비 밸런스 유지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왔고 정관장은 인사이드 전력 약화로 인해 리바운드와 골 및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기 초반에서는 상호 견제와 탐색전이 이어지며 득점이 빠르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KCC는 공격면에서 다양성이 높지만 상대의 수비 조직력 앞에서 장기적인 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정관장은 상대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의도적 경기 운영을 시도할 것이다. 결국 경기 후반 변준영과 허운의 맞대결 구도 속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점수의 폭발보다는 수비 중심의 단단한 흐름이 예상되며 빠른 템포보다는 안정된 공격 전개가 주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는 로우스코어 경기를 전제로 한 팽팽한 승부 속에서 홈팀의 응집력이 미세하게 앞서는 형국으로 언더 양상 속 전주 KCC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언더.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대한항공. 서울 우리카드는 최근 경기력의 기복이 여전히 두드러진 상황이다. 외국인 선수 알리가 무릎 부상 후 복귀했지만 여전히 100% 상태는 아니며 강한 점프와 빠른 타이밍 플레이에서 약간의 불안정함이 보이고 있다. 득점력 자체는 여전하지만 체력 저하 구간에서 공격 성공률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김지한이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 경기마다 교체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레프트 라인 가동이 어렵다. 알리 김지한의 동시 컨디션 저하는 홈에서의 공격 밸런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아라우조와 한성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리시브 라인을 받쳐주고 있으나 수비 집중도가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점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세터 하승 후의 토스 배분은 최근 들어 세련된 조율이 눈에 띄지만 알리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전개가 상대 블로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흐름 전환이 쉽지 않다. 인천 대한항공은 현재 경기 내용과 전력의 완성도에서 명확히 앞선다. 임동혁의 결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나 러셀 정지석 곽승석으로 구성된 레프트와 라이트 진영이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하며 그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러셀은 연속 경기에서 폭발적인 득점을 이어가며 팀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정지석과 곽승석은 높은 효율의 리시브로 후위 라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강점은 서버와 수비 전환 타이밍이 매끄럽다는 점이다. 사건 전개가 길어질수록 조직적인 포지션 이동과 블로킹 타이밍이 살아나며 어느 세트에서든 흐름을 주도하는 장면이 꾸준히 나타난다. 또한 김규민과 진상원의 중앙 라인은 상대의 템포를 끊어주는 강한 블로킹을 구사하면서 세트를 장악하는 전개가 가능하다.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에 안정된 시작으로 상대의 리듬을 빼앗는 데 능하다. 전체적으로 두 팀의 맞대결은 우리카드가 알리 복귀 후 홈에서 반등 여지를 노리지만 대한항공의 블로킹과 리시브 안정성이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알리가 주도하는 공격이 2세트 이후 체력 부담으로 효율이 낮아진다면 대한항공의 짜임새 있는 조직력 앞에서 접전 구도는 초반 이후 점차 기울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홈에서의 특유의 응집력과 한성정 아라우조의 리시브 대응이 강화될 경우 한두 세트는 승부를 흩뜨릴 힘이 있다. 그러나 경기 전체의 흐름은 대한항공의 정교한 수비와 러셀의 결정력이 중심이 되는 구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오버 양상 속 서울 우리카드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승, 오버. 네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대 정관장.
IBK기업은행은 감독 교체 이후 확실한 반등 흐름을 보이며 팀 전체의 경기력과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가 리그 초반에 기복을 털고 꾸준하게 득점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들어 킹켈라도 블로킹과 속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세트 전체의 밸런스를 살려내고 있다. 주전 세터진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중심축을 이루는 이주아와 최정민 또한 수비 전환 속에서 높은 효율로 팀을 뒷받침한다. 특히 최정민의 리시브 정확도 향상이 눈에 띄는데 이는 공격 전개 속도 향상으로 이어져 빅토리아 외에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연승을 통한 자신감과 홈 경기에서의 흐름 유지가 선수들 간 소통을 강화하며 감독 대행 체제하에서 팀의 응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범실이 줄어든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하며 전위에서의 블로킹 대응 능력 향상이 경기를 주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는 시즌 초반부터 주전 세터 염혜선의 장기 결장으로 인해 안정적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인급 세터 최서연이 경기에 나서고 있으나 세트 운영과 경기 흐름 조율 면에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모습이다. 여기에 주공격수 위파위의 전반기 결장으로 공격의 한 축이 무너졌고 표승주의 은퇴로 리시브 라인까지 불안정한 구성이 이어지고 있다. 박혜민과 정호영이 중심이 되어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랠리 중 후위 교체 타이밍이 원활하지 않아 전위 후위 연결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이러한 구성적 한계로 인해 블로킹과 리시브 간격이 벌어지고 상대의 강서브의 수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잦다. 원정 경기에서는 이 약점이 더욱 두드러지며 세트 중반 이후 스코어 격차가 벌어질 때 경기 흐름을 되찾기 어려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세터와 주공격수의 동시결손은 단순한 전력 약화가 아니라 팀 전술의 근본 틀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 두 팀의 최근 흐름을 종합하면 IBK기업은행은 팀 전체가 안정적인 리듬을 타고 있으며 정관장은 주전 결손으로 인한 세트 내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홈 이점을 가진 IBK는 빅토리아와 킹켈라를 중심으로 한 멀티 공격 전개로 상대의 블로킹을 피하며 득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관장은 경기 중반 이후 실책 누적이 예상되어 장기 랠리에서 밀릴 개연성이 크다. 경기 초반에는 접전 양상이 있을 수 있으나 세트가 진행될수록 IBK의 조직력이 점차 빛을 발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인트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리시브 라인 유지력 차이가 승부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짧은 랠리 위주의 세트 구성 속에서 총점은 높지 않게 형성될 전망이다. 언더 양상 속 IBK기업은행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언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